이게 이제 정리를 잘해야겠어요. 오늘 많은 내용을 지금 얘기했는데, 자, 먼저요. 오늘 모임에 참석했던 비박계 의원은 33명인데, 이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 31명이 탈당을 결행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즉, 31명이 오늘 모임 중에서는 31명이 뜻을 같이 했는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중에도 추가로 4명이 탈당 결행의 뜻을 전해와서 현재 확인된 바로는, 오늘까지 확인된 바로는 35명이 탈당 대열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 모임과 이 대열, 분당 대열의 뜻을 같이 하겠다, 이런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분당의 결행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2월 27일. 그 이유는 조금 더 분당 결행의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을 더 규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황 소장님 말씀 듣고 얘기를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정치적으로는요, 탈당을 하겠다 하면 오늘 탈당 선언장이 돼야 되죠. 네. 27일 날 탈당하겠다고 하는 저런 행세의 어떤 이 탈당 모임도 처음 봅니다. 왜 저렇게 했는가? 지역구의 입장을 이야기했지만 뭐 정치인이 언제 입당할 때 만약에 무소속이 있어 입당하거나 이럴 때 무슨 지역구의 의견을 들어본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입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시간을 조금 더 가지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뭐 이 정권이 권력이 핵심에서 이탈하는 의원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좀 압박을 할 그런 요인도 사실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마음들은 편한데요. 지금 아직도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한 의원들의 이 속 마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게 과연 20명 이상이 나갈까에 대한 스스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사실 네. 오늘 31명이요. 오늘 네. 나간다고 해버리면 네. 그 이후로부터 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가 볼 때 4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60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과 동참을 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는요. 네. 아직도 안 해본 일, 그러니까 전임미답이죠. 대한민국의 아마 역사상에서 보수 여당이 분열해서 그 이탈해서 탈당을 해서 밖에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예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한 길을 갖다가 발을 디딜라 하니까 네. 마치 달에 처음으로 착륙하는 닐 암스트롱처럼 말입니다. 네. 굉장히 겁이 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두들겨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이 가자. 네. 또 주말에는 지역구 가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오늘 탈당한다고 발표는 못한다. 네. 이런 말들을 갖다 대고 있는데요. 네. 그 근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 어쨌거나 오늘 뭐 한 발을 내딛었는데 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27일 날 탈당을 할 때 과연 이렇게 오늘 이야기한 31명의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냐. 네. 그때는 이것보다는 숫자가 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네네. 굳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하고 박지훈 변호사님이 거의 근사치로 맞췄어요. 1차 탈당 규모는 두 분 다 공이 30명 정도로 하셨는데. 저는 아침에 간 분들 기준으로 딱 그대로.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 지금 맞았더랬어요. 31분이 됐는데 주광덕 의원이나 뭐 안일학한 사람은 2명 빼고는 아마 한다라는 거고. 글쎄요, 저도 의외입니다. 만약에 탈당, 지금 저런 상황이 분당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분당이 되면 그냥 그날 오늘 결행해가지고 끝내면 되는데, 시간을 5, 6일을 둔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뭐 저 정치 비전문가인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하면 그만인 거지. 이거를 시간을 두고 그때 한다? 그 이해가 사실 안 되고요. 네. 이걸 하는 게 저는 황장수 소장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절차를 갈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확고하게 네. 어떤 상황,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분당 탈당을 해놓고 로드맵을 짜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해놓고 다시 또 시나리오를 짜는 상황으로 보이고 네. 이런 경우라면 뭐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 필요는 없지만 주말이라도 뭐가 바뀌면 네. 다시 저게 번복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하.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네. 송 의원님, 요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앞선 얘기 황영철 의원이 쭉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참석자 중에도 비례대표 의원이 있었는데 이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이 비례대표 의원들을 출당 조치를 시켜달라, 출당 조치해달라라고 정식 요청하겠대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잦은 탈당과 출당은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비례대표는 선거법 기준에 의하면 비례대표는
당 자체가 완전히 해산이 안 될 경우에 네. 탈당을 하면은 그 의원직이 상실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네. 단 예외가 네. 쫓겨나온다. 네. 출당이 될 경우 당 해산이 아니고 조건이 두 개입니다. 당 해산이나 출당 당할 때는 의원직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친박에서 네 나가도 좋다라는 거로 쫓아내는 형식으로 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네. 혼자 꿈꾸는 거예요. 안 받아주겠죠, 이 요청을. 친박에서 이걸 왜 해줍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두 분들이 똑같이 지적했지만 내가 지금 이걸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요? 야, 27일 날 저게 될까? 아하. 그리고 저는 27일쯤 돼가지고 31명이 지금 뭐 잠정적으로 원희룡 의원까지 합쳐가 32명 또 나아가서는 35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20명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있는 거예요. 박준 변호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름도 안 밝혔는데다가 그 지금 누군지도 사실은 공개적으로 안 했으니까 네. 핫바지 방구 새듯이 설설 빠져나갈 숫자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왜 오늘 얘기해서만 오늘로서 결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27일까지 자기들 명분은 숫자를 더 끌어들이기라 하지만 네. 이 자체가 아직도 뭔가 응거주춤하고 불안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 20명만 되면 오늘 단행을 딱 하면은 네. 제가 볼 때 거기에 이 지남철처럼 딸려나간 숫자가 더 늘은데 아하. 구심점 자체가 지금 흔들리니까 도리어 네. 확보해놓은 31명에서 35명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아하, 거예요. 네. 그리고 구심점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늘 결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지금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말 사이에 지금 오늘 당장 오늘부터라도 그리고 쭉 지나서 주말 사이에라도 정치권 이 당내에서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모른다.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네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12월 27일이라고 날짜를 정한 것은 TK 유승민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어째서요? 그러니까 지금 TK 정서라고 하는 게 네. 새누리당에서 지금 비박계가 나간다 하더라도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심판이나 반발 여론이 굉장히 강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역시나 그동안에 당을 만들어왔다고는 애정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하. 새누리당에 대한. 네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새누리당을 배신하고 나간 사람처럼 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다독일 정도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12월 27일 정한 것은 지금 앞서 이제 얘기한 거에 보면은 탈당이 아니라 분당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때 네. 뭔가 확실하게 새를 만들어서 나가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아하. 일종의 현재 남아있는 세력, 친박 세력하고 확실히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새를 결집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 네. 고를 만한 시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 좀 제가 주목한 단어는 친박, 친문, 패권 정치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은 지금 친박에 대한 친박 패권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친문 패권 정치 청산도 얘기했거든요. 네. 그거는 결국은 제3지대에 가서 제3지대에서 사람들하고 연합하고 연대를 모색하겠다고 하는 아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네네. 송 의원님 말씀 드릴게요. 이 분당 탈당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어제 오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은 약간 어제 오후에는 빈정거리는 투로 우리 김 평론가 분당이라 할 때 분당이 아니고 탈당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뭐냐면 하려면 분당을 하지 탈당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분당 탈당의 의미가 왜 차이가 있냐면 네. 탈당은 기존에 있는 당의 당론이나 당의 이념이나 당과 화합이 안 나갈 때 뛰어나가는 게 탈당이에요. 아하. 그러나 분당은 기존에 있는 당과 이념도 다르고 뭔가 자기의 주체적인 그 정강이나 정책을 확실히 만들 때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차원에서의 분당인 거예요. 아하. 탈당으로 해가는 다른 주변에 있는 보수이기는 하지만 자기를 정체성을 정확하게 규정을 못하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구심점이 안 되지만 분당이 될 때는 아하. 그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네. 말장난 같지만 분당 아. 탈당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네. 서청원 전 대표도 뭐라고 그러냐면 분당은 무슨 분당이냐 네. 탈당해서 당 만드는지 네. 이 얘기가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들어볼 텐데. 한마디로 너희들이 뭐 분장할 주제는 되냐? 아하. 결국 쫓겨나가는 거지. 네. 이걸 방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황 소장님, 황영철 의원이 브리핑할 때 오늘로써 탈당에 동참한 의원은 몇 명이다라고 하니까 바로 앞에 있는 김무성 의원이
탈당 아니고 분당 이렇게 정정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 뭐 탈당이고 분당이고 그건 뭐 마음대로 부르시는데 나가기나 네. 빨리 나가기나 나가기나 빨리 나가라. 나가야 뭐 탈당이고 분당이고 주장을 하지 나가지도 네. 않으면서 며칠 날 나갈 것이다 탈당할 것이다 며칠 날 분당할 것이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가야 나가는 거다. 제가 나가야 그렇게 나가는 오늘 거다. 이야기를 좀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는 오늘 아마 이렇게 그 사이에 몇 가지를 확인해 달라고 또 소심한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 뭐냐? 자, 반기문 네. 유엔 사무총장 접촉해서 뭐라 하든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라. 네. 그다음에 김종인 그 민주당의 전 대표 네. 뭐라 하든가 이야기 좀 해주라. 아. 그다음에 손학규 네. 전 대표는 우리한테 온다더냐. 아하. 그다음에 안철수 쪽 입장은 뭐고 국민의당의 의원은 뭐냐. 네. 왜냐하면요. 자기들이 나간다 안 했으니까 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보고 너가 뭐 나와야 일이 되지 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일단 나간다 해놓고 네. 그 사람들한테 주말까지 이제 각자 네. 우리 나가면 같이 합류할 거냐, 와서 대표를 맡아줄 거냐, 대선 아하. 후보를 띄워줄 거냐, 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주말에 정리를 좀 해라고 아마 그거를 아. 수뇌부한테 위임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양반들은 나가기 전에요. 네.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그냥 이렇게 못이 지금 빠질까봐 그다음에 진흙탕에 이렇게 발이 빠질까봐 다 돌다리 두들겨서 나간다는 건데 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뭐 분당이든 탈당이든 강행한 사람 중에서 저거 다 확인하고 나간 사람들은 아마 오늘 이렇게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이 처음일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분당 글쎄 정확한 명칭을 제가 이렇게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분당 준비위원장에는 주호영 정병국 의원을 일단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행될 분당 절차를 이 두 의원이 주도적으로 실무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여질 텐데 준비위원장에 지금 선임이 됐다 이런 내용도 밝혔는데 송 의원님 말씀 듣고 우리 박준 변호사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국 제가 황 소장이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네네. 얘기인데 재건축 계획서나 조감도도 없으면서 지금 돈부터 걷어들이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아까 지적한 뭐 이런 주변에 우리가 나갈 경우에 합류할 사람들 할 거냐 안 하냐 다 확인하고 난 뒤에 한다는 자체가 국민들로 볼 때는 과연 비전을 가진 아하. 과연 새로운 개혁적인 보수인가라는데 네. 또 퀘스천을 주게 하는 아하. 거다. 이런 디테일을 먼저 자꾸 챙긴다는 자체가 네. 국민들 볼 때는 한마디로 꼼수로 보입니다. 아하. 꼼수. 네.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단어하고 꼼수는 정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개혁을 하려면 확실히 하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용어를 보면요. 결행. 박준 변호사님 네. 결행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결행. 결심해서 행동한다. 이게 결행이잖아요. 근데 말미를 27일까지 줬다는 것은 이게 결행과는 상충되는 뜻 같아요. 결행이면 오늘입니다. 오늘 네. 8단계를 받아가지고 바로 당에 제출을 하는 게 결행이 되는데 네. 27일 날 결행하겠다라는 뜻으로 되는 네. 거거든요. 오늘 결심하고 결행은 27일 날 하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간적 여유가 사실 있는 상황이고 네. 글쎄 이제 분당에 저도 개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탈당인지 원내교섭단체 정도 이룰 수 있고 지금 새누리당 그 지도부하고 네. 분당의 어떤 이렇게 교류가 좀 돼야 될 상황이 그것 때문에 네. 시간을 미루는 건지 아하. 이게 분당이 될지 네. 아니면 새누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너희들 이렇게 나가라 탈당이다 하면 네. 이게 본인들이 원한다고 분당이 될지 네. 아니면 탈당이 될지 이거 참 애매하긴 한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결행을 한 후에 네. 이거를 교섭을 하고 조절해야 되는데 시간을 두면서 교섭 조절한다면 이 새누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네. 너희들 나갈 사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줄 거라고 저는 할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는 본인들한테 유리할 건 없지 않을까. 아, 그렇게도 보일까요? 칼을 던져놓고 네. 교섭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이제 그 비박계 입장을 조금 더 두둔하자면요. 네네. 사실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 분당 열차가 이제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몇 시 몇 분에 우리 출발합니다. 아하. 최대한 승객들은 많이 타십시오. 네. 많이 타워서 이제 나가야지. 그래야 이제 좀 더 폼도 나고 네. 열차에 사람도 꽉 차고 보글보글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아마 그걸 겨냥을 해서 네. 이 분당 시간표를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친박계 입장에서 예를 들면 눈물바람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잡으면은 네. 열차가 안 출발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잘가 빠이빠이 해주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많은 사람을 태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아하. 그래야 나중에 가서 이벤트를 하나 하더라도 결국 네. 제가 볼 때는 분당 이벤트를 한번 하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 분당 이벤트를 할 때 뭔가 그래도 국민들 눈에 비춰보게
뭔가 좀 우리는 다르고 새로운 진짜 보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네. 제시해줄 시간표가 좀 필요하다. 아하. 이걸 좀 비박계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이런 가운데 친박계 좌장이라 할 수 있는 서청원 의원이 비박계를 향해서 했던 얘기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당은 아니고 그냥 탈당 수준으로. 그래서 탈당 가든지 분당 가든지 그건 모르지. 분당이 무슨 분당이야. 탈당해서 당 만들면 되는 거지. 분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분당이라면 용어가 맞는 얘기요. 탈당해서 자기 당 만드는 거지. 무슨 분당이고 그런 얘기를 쓸 거지. 탈당해서 당 만들어야지. 5적이니 6적이니 말이야 10적이니 잠깐만 언론에 흘리고. 누가 흘렸어? 누가 이 당을 이렇게 깨뜨리려고 한 게 누구냐 이게야. 당 위에 무슨 비상시국의 일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두 쪽 세 쪽 만들고 말이야. 그럼 집단 탈당 분당이 되면은 어떻게 당을 좀 수습할 수 있을까요? 무슨 분당 분당이야. 그런 거 한두 번 봤나? 나간 사람 나하고 안 나가 남아 있는 사람 남아 있는 되는 거지. 얼마나 지금 저 얘기를 들어보면 송 의원님. 네. 그래서 이게 제 느낌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애써 비박계의 글쎄 뭐 지금 서청원 의원은 탈당이라고 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비박계의 움직임을 애써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중이 절이 마음에 안 들면 중이 떠나지 절이 떠나는 게 우리는 절이니까 네. 나간 네가 잘못이다. 그리고 그 상황에 또 어떤 게 깔려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나가본들 숫자가 제가 불안하다고 아까 얘기하는 것은 네. 비박의 입장에서 볼 때 불안하다는 네네. 얘기는 35명 했는데 27일까지 놔두면 친박 내에서 또 이 주말에 만나서 야 그거 가봐야 밖은 시베리아야. 네. 쓸데없는 머리 굴리지 말고 남아있어. 네. 그래도 여가 온돌이야. 이렇게 얘기할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나가는 숫자 지금 128명에 35명인들 네. 해본들 4분의 1? 아하. 30%도 안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지. 아직 반기문 뭐 다른 변수들 뭐 손학규 다른 변수들 이런 걸 다 고려할 때 시간 지나면은 상황하고 민심이 바뀌면은 사실은 반이 네. 어떤 의미에서 친박으로 올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 봐. 자기는 이념을 확고하게 안 해놨지만 네. 지금 촛불 민심이 너무 험악하니까 네. 새누리당하고 선을 끊는 것 같지만 네. 몇 개월 지나면 또 달라져. 아하. 그때 한번 보자. 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뭐 야 가지 마라 울며 불며 붙들 거 없고 나가기 싫으면 참 가고 싶은 사람 나가. 아하. 지금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반기문 총장의 얘기를 곰곰이 씹어보면요. 곱씹어보면 이게 반드시 비박계에 힘을 실어준다고도 볼 수 없죠.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죠. 읽어드릴게요. 국민도 없고 나라도 없는데 무슨 정당, 무슨 파가 중요하냐, 무슨 비박, 친박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한지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황 소장님, 가능성 다 열어놓은 거잖아요. 이게 비박계에 서겠다는 그런 뜻도 아니잖아요, 이건. 근데 말은 뭐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 내가 비박계 서겠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그런가요? 그렇게 제가 어리석은 하겠습니까? 질문했나요? 그 네네. 비박이라는 이름에도 안 가겠죠. 네. 지금 비박이 나가게 되면 네. 나가자 말자 다른 사람을 몇 명 섞어서요. 네. 비박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안 쓰고 아마 제3지대라든지 네. 개헌을 추진하는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추진하는 어떤 성격을 가진 새로운 정당 모양을 갖추려고 할 겁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새누리당이 출신이라는 네. 비박이라는 말조차도 더 이상 쓰지 말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많고요. 아하. 또 성향상으로 뭐 이 나가면서 개혁 보수 이랬지만은 중도 보수다. 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일정하게 제3지대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한 주체가 아니라 뭐 각 당의 네. 개별적인 주체들이 반기문 측에 네. 접근을 했고 네.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은 가장 시급한 게 뭔가 하면 적어도 한 5, 60명쯤 되는 네. 자신을 받아줄 탄탄한 그릇 네. 그리고 자신이 거기에 안착을 하면 네. 적어도 현재의 지지율 이상이 유지될 수 있는 그릇이 중요한데요. 네. 저분이 지금 친박으로 가게 됐을 때 네. 이 확장성이 없어지면서 대선이 물 건너 간다라는 부분은 네. 본인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보고요. 네. 아까 그 이 문재인 친노 측에 대해서는 저분이 적대감을 드러냈죠. 네. 내가 무슨 배신이냐. 아니 내가 배신을 했다면 너네들이 날 뭘 도와주고 어떻게 해서 네. 내를 갖다 만들어 줬는지를 말을 하든가 말하지 네. 않고 자꾸 뭐 묘소에 안 갔니 어쩌니 또 자기들 쪽으로 안 가면
배신이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한 거는요. 네. 갈 데가 어디 정해져 있다라는 소리예요. 아하. 그게 없이 그냥 혼자 있다가 그쪽에서 하력이 좋은데 쏘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네네. 김성환 평론가님. 네. 저는 최소한 이 새누리당 친박계 쪽으로는 안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반 총장이 이미 예고를 했어요. 네.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유엔 외교협회에서 간담회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날 간담회까지 열었거든요. 네. 그때 6.25 전쟁을 제외한 최대 혼란이다. 아. 최순실 게이트 지금 한국 국정을 지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새마을운동이 뭐 들불처럼 뭐 번지니 이런 얘기했던 사이에서 갑자기 지금 완전히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 친박계 쪽으로는 절대 안 갈 것이다. 네. 그리고 나머지 진영 어디에선가 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친박계는요. 반기문 총장을 뭐 모셔와서 우리가 뭐 새로운 길을 걷겠다. 이거 생각을 할 겨를이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은 비박계가 우리를 막 공격하고 우리를 다 뭐 인적 청산을 하니 이러니까 네.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라도 지금 다시 뭐 통합을 하니 이런 얘기가 여권 통합을 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네. 일단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선 주자들이 세워지면 네. 그때 가서 우리의 힘이 필요할 것이다. 네. 그 필요한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하고 같이 가면 된다. 네. 이게 지금 친박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말씀 하나 네. 저기 읽어드리고 저기 발언 기회 드릴게요. 그 앞서도 황영철 의원이 브리핑하면서 많이 등장시켰던 표현이 진정한 보수, 가짜 보수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했는데 오늘 한 신문의 사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송 의원님 말씀 드릴게요. 실제로 비주류가 탈당하게 된다면 누가 진짜 보수이고 누가 보수의 탈만 쓴 가짜 정치 패권 집단인지를 명백히 가려야 한다. 앞으로 그러면 원래 새누리당과 이제 저 비박계가 나가서 당을 만드는 그 당이 진정한 보수 선명성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거 안 하면 못 살아남다. 못 살아남다.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은 그냥 사실은 쫓겨나는데 네. 뭐 황장수 소장이 즐겨 쓰는 용어로 오늘 즐겨 쓰는 거 세탁하기 신분 세탁하러 나가는 거에 네.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지 못한다. 살아남지 못하죠. 왜냐하면 촛불 집회 하는 동안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네. 당신의 당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니까 29%가 진보, 28%가 보수, 43%가 중도예요. 아. 그러면 사실은 어떤 쪽에서는 촛불은 거의 진보 쪽이다 하는 게 아닌 게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촛불에 숨겨져 있는 보수를 제대로 나서서 끌어올려고 하면은 네. 개혁적인 보수가 아니고는 지금 새누리당하고는 안 하겠다라는 네. 게 촛불 집회의 목소리 아닙니까? 아하, 네. 그러니까 그런 색깔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고 네. 한 가지 추가로 아까 반기문 총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제가 보면 정치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단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수단이라는 거 당이 있어야 된다. 아하. 내가 무슨 황야에 서가지고 혼자 뛰는 게 아니고 아하. 당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네. 비전이 있어야 비전. 된다. 네.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보수냐 진보냐 갈 수 있는 확실한 그 비전이 제시가 돼야 되는 거다. 아하. 다시 말하면 당하고 당에 갈 노선에 대해서 그게 주어져야 내가 정치를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노선은 뭐냐 하면은 뭐라고 얘기했죠? 이 통합 무슨 용어를 쓰셨죠? 네네. 통합적으로 포용적 리더십. 포용적 리더십이 사실은 비전이에요. 네. 그리고 당은 수단은 뭐냐면 이 당은 나를 끌어안을 수 있는 나를 모셔갈 수 있는 50석, 60석 이상의 당이 바로 수단인 거예요. 네. 지금 이 반 총장의 이제 거취 이제 조금 쓰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반 총장이 1월 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반 총장이 앞서 이제 김성환 평론가님 당장 와서 어느 당에 이 몸을 담기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시간적 거리를 좀 둘 것 같다. 당장에 몸을 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쨌든 상당 부분 무게추가 반 총장 움직임에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 있지 총선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닙니까?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요. 솔직히 말하면 탈당이든 분당이든 할
요인이 별로입니다. 아하. 딱 버티고 앉았다가 네네. 나중에 총선 때 내가 당선되면 되지 뭐. 네. 내가 당선 안 되는 게 중요하지. 대선에서 뭐 우리 당이 야당 되냐 여당 되냐는 둘째 문제입니다. 아하.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 결국은 뭔가 정치 세력이 형성되는가 하는 것은 대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유력 대선 후보를 갖다가 어떻게 섭외해가지고 데리고 오느냐. 네. 이것이 결정적인 지금 경쟁력이겠죠. 아하. 그런데 지금 비박이 이거 최근에 탈당할 것 같아가 조금 주춤해진 원인 중이에요. 네. 처음에는 비박이 탈당했을 때 여론조사로 물으니까 비박이 잔류 새누리당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제 최근에 이 조사에 보면 비슷하거나 약간 뒤지는 걸로 나왔어요. 그건 네. 뭔가 하면 너무 뜸을 들리다가 여론조사만 할 게 아니라 아하. 계량을 해서 했으면 실제 물건을 보면 네. 또 그걸 보고 이렇게 여론이 움직일 건데 네. 하지 않고 자꾸 그런 조사만 하니까 아하. 이제 사람들이 식상해져 버린 겁니다. 네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비박이 나가서 자신들만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렇다면 가장 핵심은 대권 주자를 갖고 와야 되는데 아. 지금 나머지 네. 중도나 보수에 있는 대선 주자들 중에서 3% 넘어간 사람이 제대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반기문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돼버린 아하. 양상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을 이제 데려오는데 네. 반 총장은 여기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비문, 네. 또 국민의당, 네. 또 무슨 뭐 이 김종인, 손학규 뭐 아하. 이런 제3지대 네. 뭐 이런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나가서 만들어질 정당의 모습이요. 네. 지금 눈앞에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고 있다는 네. 게 새누리당의 탈당파들이 고민이에요. 네. 그래서 차라리 자기들이 네. 나가서 당을 하나 만들고 네. 또 그 당이 다른 당과 이렇게 2차, 3차로 네. 합당해 간다. 이런 로드맵을 제시하면 깔끔하게 나갈 아하. 건데 네. 그걸 갖다가 지금 제대로 네. 정리를 못 하니까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이미 선도 탈당해 있는 김용태 의원 그리고 남경필 지사 이 세력과 합쳐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세력이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두 명이 지금 있는 네네. 거고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모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같이 하게 되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아하.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3지대가 굉장히 흥미로워지는데요. 네. 지금 새누리당 친박계 당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민주당이 있죠. 국민의당이 있죠. 그리고 반기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에 지금 비박계가 나가가지고 당을 만들게 되면은 아하. 반기문이 어디로 가기 제일 좋을까? 네. 비박계로 올 가능성이 일단은 제일 높은 가능성으로만 보면 제일 높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그럼 비박계 혼자서 그러면 과연 대선 주자를 세워서 결국 대통령을 만들 수 있겠는가? 네. 그 정도 세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누구랑도 같이 할 자세가 되어 있거나 같이 할 만한 사람하고 붙어야 되는데 네. 결국은 손학규나 김종인 뭐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이 붙을지 말지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국민의당은 안철수라고 하는 또 대선 네. 주자가 있잖아요. 네. 그 판 안에서 아직은 모호한 안개 속인 거예요. 네. 여기서 힘을 어떻게 규합하느냐에 따라서 네. 대선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 네. 대선은 51대 49게임이라고 네. 얘기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네. 차기 대선은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네. 다야구도로도 갈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특검 속보 중에요. 박 PD님, 네. 그것만 박 PD님한테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체포영장 발부라고 나오는데 지금 특검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지금 법원이 발부했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이 원래 특검은 신청했겠죠.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지금 검찰은 특검은 청구할 수 발부가 있는데 됐으면 발부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보면 뭐 발부는 법원이 하는 거니까요. 일단 특검이 정유라 체포영장 청구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 박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 네. 앞서 이 지금 특검에서 오늘 현판식하고 본격적인 수사 개시하잖아요. 네. 그 내용을 지금 브리핑하고 있는데 뭐 지금 브리핑하고 있다는 얘기만 저희가 전해드리고 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들을 수는 없고요. 박 변호사님께 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앞서 김무성 의원이요. 김무성 전 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분당 결행하기 앞서서 국민 여러분께 이 얘기를 전한다 하면서 석고대죄하고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사과를 먼저 했어요. 이게 다분히 뭔가 포석이 깔려있다고 생각되는 게 자 다음 주 27일에 이제 결행합니다. 분당 결행합니다. 그 주 금요일 날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분당된 당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지율 경쟁을 한번 제대로 붙어보겠다. 그렇죠. 이 포석도 제대로 깔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계속적으로 시간을 끄는 거는 여러 가지 포석인 거예요. 네. 주말 지지도를 보겠다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네. 이게 반영이 되는지 안 반영이 되는지 네. 이런 걸 봐서 사실은
좀 시간을 끌면서 더 지지도 받고 혹시나 좀 계속 저는 좀 극단적인 예를 좀 들지만 네. 조금 아니다. 이게 나가는 게 안 맞다 싶으면 칼을 또 걷어들일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네. 그게 저 포석이 아닌가. 네. 김무성 전 대표가 저 얘기를 했는데도 예컨대 지지율이 더 떨어지거나 네. 그런 의미가 없는 어떤 상황이다. 이러면 이거는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김무성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네. 상황이 안 좋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저 얘기하고 그 결행까지 시간을 둔다라는 네. 거는 조금 이례적이고 뭐 이게 탈당 분당 이례적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지만 글쎄요 친박들하고 이게 협의가 될지 안 될지 이 부분도 사실 의문입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이 김무성 전 대표가 고도의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앞서 발언 중에요. 앞서 석고대제 용서구한다 했었고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했다 이런 표현도 썼고요.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하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뭔가 이 세력 확장, 외연 확장, 당 지지율까지도 지금 신경 쓰는 모양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죠. 네네. 그건 뭐 지금 나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수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것은 제가 볼 땐 재산이 아니에요. 아하. 보수의 정통성입니다. 네. 정통성을 비박계가 들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사당화돼 있는 박근혜당, 새누리당은 네. 더 이상 이제 보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당이다. 아하. 우리가 나가는 이 당이 진짜 보수 정당이다.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쭉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당이 네. 그 전통을 우리가 갖고 나가는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그럼으로써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네. 보수를 자처하는 분들이 새누리당이 아니라 이쪽 새롭게 만들어진 비박계당 쪽으로 모여달라라고 네. 하는 점들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전에 지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친박은 이미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는 점들을 강조하는 거고 네. 우리도 한때 몸담았지만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단절하고자 한다고 네. 하는 점을 거기에 의사에 아하. 이제 반영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송 의원님 말씀이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짧게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네네. 정치적인 계산을 한 전략적인 멘트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김무성 전 대표의 이 말은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는 고해성사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사당화가 됐다라는 것은 일전에 김무성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고 가장 큰 후회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되도록 도운 거다. 아하.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오도록 내가 나름대로 역할을 못한 거다 하는 자기 자신의 고해성사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꼭 전략적인 계산만, 정치적인 전략적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내가 살아온 정치 인생에서 너무 부끄러운 짓을 한 거다. 아. 아주 잘못한 거다. 네. 그거에 플러스 이제 공적인 정치적인 계산도 들어간 멘트라고 보니까 네. 100% 그냥 전략적인 멘트만은 아니고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네. 얘기이기도 하다. 아하. 네네. 진정성도 네, 예, 상당히 있다는 지금 들어가죠. 상당히 예, 있다. 지금 그런 예. 말씀으로 네, 해석을 네. 하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비박계가 드디어 다음 주 화요일 27일 날 분당을 결행한다고 합니다.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뉴스파트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하고 박지훈 변호사님이 거의 근사치로 맞췄어요. 1차 탈당 규모는 지금 두 분 다 공이 30명 정도로 하셨는데 저는 아침에 간 분들 네. 기준으로 딱 그대로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 지금 맞아떨어졌어요. 31분이 됐는데 그 주광덕 의원이나 뭐 안일학 한 사람 2명 빼고는 아마 한다라는 거고 글쎄 저도 의외입니다. 만약에 탈당 지금 저런 상황이 분당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분당이 되면 그냥 그날 오늘 결행해가지고 끝내면 되는데 시간을 5, 6일을 둔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뭐 저 정치 비전문가인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하면 그만인 거지. 이거를 시간을 두고 그때 한다? 그 이해가 사실 안 되고요. 네. 이걸 하는 게 저는 황장수 소장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절차를 갈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확고하게 네. 어떤 상황,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분당 탈당을 해놓고 로드맵을 짜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해놓고 다시 또 시나리오를 짜는 상황으로 보이고 네. 이런 경우라면 뭐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 필요는 없지만 주말이라도 뭐가 바뀌면 네. 다시 저게 번복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하.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네, 송 의원님, 요 얘기 하나 여쭤볼게요. 앞선 얘기 황영철 의원이 쭉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오늘 참석자 중에도 비례대표 의원이 있었는데 이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이 비례대표 의원들을 출당 조치를 시켜달라,
출당 조치해달라라고 정식 요청하겠대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잦은 탈당과 출당은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비례대표는 선거법 기준에 의하면 비례대표는 당 자체가 완전히 해서 그리고 구심점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늘 결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말 사이에 지금 오늘 당장 오늘부터라도 그리고 쭉 지나서 주말 사이에라도 정치권 이 당내에서 무슨 변수가 있을지 모른다.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네네.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12월 27일이라고 날짜를 정한 것은 TK 유승민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어째서요? 그러니까 지금 TK 정서라고 하는 게 네. 새누리당에서 지금 비박계가 나간다 하더라도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심판이나 반발 여론이 굉장히 강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역시나 그동안에 당을 만들어왔다고는 애정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하. 새누리당에 대한. 네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새누리당을 배신하고 나간 사람처럼 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다독일 정도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12월 27일 정한 것은 지금 앞서 이제 얘기한 거에 보면은 탈당이 아니라 분당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때 네. 뭔가 확실하게 새를 만들어서 나가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아하. 일종의 현재 남아있는 세력, 친박 세력하고 확실히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새를 결집해서 나갈 필요가 있다. 네. 고를 만한 시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 좀 제가 주목한 단어는 친박, 친문, 패권 정치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은 지금 친박에 대한 친박 패권 정치를 청산하겠다. 찬이 안 될 경우에 네. 탈당을 하면은 그 의원직이 상실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네. 단 예외가 네. 쫓겨나온다. 네. 출당이 될 경우에 당 해산이 아니고 조건이 두 개입니다. 당 해산이나 출당 당할 때는 의원직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친박에서 네 나가도 좋다라는 거로 쫓아내는 형식을 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네. 혼자 꿈꾸는 거예요. 안 받아주겠죠, 이 요청을. 친박에서 이걸 왜 해줍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두 분들이 똑같이 지적했지만 내가 지금 이걸 보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왜요? 야, 27일 날 저게 될까? 아하. 그리고 저는 27일쯤 돼가지고 31명이 지금 뭐 잠정적으로 원희룡 의원까지 합쳐가 32명 또 나아가서는 35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20명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있는 거예요. 박준 변호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름도 안 밝혔는데다가 그 지금 누군지도 사실은 공개적으로 안 했으니까 네. 핫바지 방구 새듯이 설설 빠져나갈 숫자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왜 오늘 얘기해서만 오늘로서 결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27일까지 자기들 명분은 숫자를 더 끌어들이기라 하지만 네. 이 자체가 아직도 뭔가 응거주춤하고 불안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단 20명만 되면 오늘 단행을 딱 하면은 네. 제가 볼 때 거기에 이 지남철처럼 딸려나간 숫자가 더 늘은데 아하. 구심점 자체가 지금 흔들리니까 도리어 네. 확보해놓은 31명에서 35명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정리를 잘해야 되겠어요. 오늘 많은 내용을 지금 얘기했는데, 자, 먼저요. 오늘 모임에 참석했던 비박계 의원은 33명인데, 이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 31명이 탈당을 결행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즉, 31명이 오늘 모임 중에서는 31명이 뜻을 같이 했는데,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중에도 추가로 4명이 탈당 결행의 뜻을 전해와서 현재 확인된 바로는, 오늘까지 확인된 바로는 35명이 탈당 대열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 모임과 이 대열, 분당 대열의 뜻을 같이 하겠다. 이런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분당의 결행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2월 27일. 그 이유는 조금 더 분당 결행의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을 더 규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황 소장님 말씀 듣고 얘기를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정치적으로는요. 탈당을 하겠다 하면 오늘 탈당 선언장이 돼야 되죠. 네. 27일 날 탈당하겠다고 하는 저런 행세에
어떤 이 탈당 모임도 처음 봅니다. 왜 저렇게 했는가? 지역구의 입장을 이야기했지만 뭐 정치인이 언제 입당할 때 만약에 무소속이 있어 입당하거나 이럴 때 무슨 지역구의 의견을 들어본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입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시간을 조금 더 가지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뭐 이 정권이 권력이 핵심에서 이탈하는 의원회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좀 압박을 할 그런 요인도 사실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마음들은 편한데요. 지금 아직도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한 의원들의 이 속마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게 과연 20명 이상이 나갈까에 대한 스스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31명이요. 오늘 네. 나간다고 해버리면 네. 그 이후로부터 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가 볼 때 4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60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과 동참을 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는요. 네. 아직도 안 해본 일, 그러니까 전인미답이죠. 대한민국의 아마 역사상에서 보수 여당이 분열해서 그 이탈해서 탈당을 해서 밖에서 새로운 당을 만드는 예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한 길을 갖다가 발을 디딜라 하니까 네. 마치 달에 처음으로 착륙하는 닐 암스트롱처럼 말입니다. 네. 굉장히 겁이 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두들겨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이 가자. 네. 또 주말에는 지역구 가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오늘 탈당한다고 발표는 못한다. 네. 이런 말들을 갖다 대고 있는데요. 네. 그 근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 어쨌거나 오늘 뭐 한 발을 내딛었는데 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27일 날 탈당을 할 때 과연 이렇게 오늘 이야기한 31명의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냐. 네. 그때는 이것보다는 숫자가 좀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네네. 굳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